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MBC 뉴스 잠깐 듣고 돌아올게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의 새 비대위에 대해 반헌법적 행태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이 죽비를 들어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이번 주 새 비대위 출범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이 두 번째 비대위 출범시키려고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장성철 소장님, 이제 그럼 비대위원 선임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8일 날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원회에 열어가지고 선임을 하게 되고요. 오늘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비대위원회 두겠다라는 거 당원 당규 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96조 1항을 좀 바꿔가지고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거리되면 사퇴하면 이거는 비상 상황으로 해서 그런 규정을 새롭게 넣었고요.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709명이 대상자인데 46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415명이 찬성을 했거든요. 89%의 찬성률로 이러한 당헌을 개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대위원장은 현재 나오는 것으로 보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우리가 그냥 7일까지 얘기를 좀 안 하겠다,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안 돼 하면서 주호영 이름 봐가지고 그때 인용 결정했는데 또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라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름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기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이 뭐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뭐 굳이 마다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판까지 좀 고심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윤성 기자께서 취재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좀 상황 어떻습니까? 뭐 대체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김태호 의원도 뭐 거론 중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론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비대위로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해서 좀 명분이 없죠. 근데 여하튼 저는 이제 돌돌권 우리가 막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돌돌주 이렇게 되는 돌고 돌아 주호영 이런 결정을 내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저는 좀 몇 가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이견이 없죠? 국민의힘 내에서 11%의 이견이 있었죠. 아니 물론 소수 의견은 언제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큰 결정을 할 거라면 상당한 내부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주정당이라고 하면 아니되옵니다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은 투표를 하긴 하지만 대체로 의총 같은 거 보면 박수로 결정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딴 나라에서 좀 보던 방식인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고 그걸 제일 많이 비판하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조차도 지금 국민의힘이 못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이젠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이 드라마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될까. 국민들은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보던 막장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습니다. 시청률 높아요. 네, 그럼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을 다루면 조회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욕하면서 보는 것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인 뉴스를 내놓을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즈음에서는 뭐 멈추고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 앞으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이 결의하면 대표 막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게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4명의 최고위원이 작당해서 야, 저 대표 우리 갈아치우자라고 결심하면 민주적 질서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뭐
전당대회 열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하고 전당원 투표하고 네. 해서 민주적으로 막 뽑아놓은 당대표를 훅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원 당규로. 예.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네.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장 기자님께서 정확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헌법이나 법률이나 당원이나 당규나 특정인을 위해서 개정을 하거나 뭐 새로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공당이잖아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당원을 개정하고 과연 이게 맞는 일이냐. 예. 이 공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느냐. 네. 회의적입니다. 정말. 그 회의적인 내용을 좀 강하게 주장하신 분이 이준석 전 대표죠, 대구에서. 예, 네. 그렇기도 저 앞서 이제 예. 그 민주당 당원 80조 얘기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제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든 민주당은 당원 80조 개정할 때 세게 붙었어요.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한 번은 됐다가 부결됐다가 다시 됐다가 막 이런 과정을 거쳤고. 반대 아니 됩니다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저희가.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치열한 네.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지금은 뭐 여당일 때 다루고 야당일 때 다르냐 이런 비판은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나흘 만에 벌써 검찰 조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라는 생각도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냥 박수로 결정하고 토론이 없고 네. 민주질서에 어긋난다고 한 대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무시하잖아요. 그게 바로 독인 객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야당의 독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예.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 소환 조사 당연히 받아야 받아야죠. 한다라는 예,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근데 사법적인 그 당원 리스크는 80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기소만 되면 네. 당대표나 당직을 못 맡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1심까지 간다.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아니 얘기죠. 그게 바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거죠. 8년 전에 문재인 네. 당시 당대표께서 지금 정치개혁 선거 차원에서 걸려있는 사람들 많아요. 송사에 걸려있는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당직자가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은 그거 선거 해당이 안 과정에서 되잖아요. 아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송사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이 안 제 됐잖아요. 말은 그 당원 80조가 국회의원 일반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되고 각급 당대표만 당직자잖아요. 해결된다고요? 각급 당직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자꾸 우상호 전 대표나 네.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많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은 각급 당직자예요. 당직을 안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장 소장께서는 과정과 절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특정인 똑같죠. 특정 사안을 위해서 네. 당원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 좀 그건 잘못됐다고 민주정당이 옳지 않다 말씀이시고 하지만 장윤성 기자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반대와 네. 토론도 분명히 있었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하셨던 이준석 대표의 대구 회견 김광석 거리에서의 네. 혹시 뭐 장 기자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보이던데요. 우선 지난 첫 번째 했던 그 기자회견 때 하고 비교하면 네. 뭐 강도는 좀 더 세진 것 같다는 느낌이 강도. 들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영남 지역당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원래 뭐 칠곡에서 하고 싶었는데 기자들더러 칠곡까지 오라고 하면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본인이 네. 대구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찌됐든 이제 보수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 의원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나 그리고 또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호남 그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네. 비판적이고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37.7%라는 최악의 투표율을 보이고 그렇게 심판을 했다라는 것처럼 2016년 총선은 완전히 민주당 전멸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과연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이제 그야말로 영남 지역
의혹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개 저격을 한 맞아요.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자면 대구에 계신 시민들께서 박수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날 기자회견장에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반 시민들, 이제 언론인들만 나와 있었고 적어도 이제 현직인지 전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뭐 하나 그래도 이제 당 대표잖아요. 네. 국민의힘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성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계속 금지곡을 부르겠다. 뭐 시대적인 얘기를 쭉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찌 보자면 계속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지적을 하면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당분간 이 흐름은 끈김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성철 소장께서 혹시 다른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전반적인 평가가 저는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요? 국민의힘 네.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위험하다. 이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인식하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잖아요. 전 대표입니까? 현 대표입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그 이준석 대표 직무 측에서는 정지를 당한 대표. 그것도 오늘 당원이 또 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계속하시죠. 하여튼 전현 대표가 예. 한 인식에 대해서 동감해요. 저도 이렇게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5년도 박근혜 정권이 최전성기를 달릴 때 당은 친박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억압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쫓아내고 그랬죠. 2016년 공천 때는 자기 사람들 7, 80명만 당선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러한 길로 또다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런 일이 겪어가지고 정말 네.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는데 또 그 길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저번에 너희들 그러고 또 그래? 더 혼낼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 네. 더 냉정하게 혼낼 것 같다. 한 번 기회를 다시 줬는데 또 그 길로 가면은 국민들께서 저 집단은 정말 미래가 없고 생각이 없는 집단 아니냐라고 네. 판단하실 것 같아서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근데요. 국민의힘이 예.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 다른 평가는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보수우파 진영이 정말 괴멸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인식을 장성철 소장님이나 이준석 대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그 당시 상황에 어떤 데자뷰를 느끼실 테고 위험성을 네. 느끼실 텐데 그렇게 똑똑하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왜 안 됩니다. 공천 때문에 그래요. 공천 결국에는 2024년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예. 2020년에 총선 결과 완전 참패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수도권에 20명도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냥 영남이에요. 영남 지역. 거기 있는 초재선 의원들 지금 새로운 윤핵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하. 그분들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권력자한테 줄을 잘 서서 대통령한테 밑보이지 않으면 다시 공천을 받고 그럼 나는 당선될 수 있어. 뭐 내가 왜 다른 목소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표디님 잘 아시다시피 중진 의원들은 아이 너희들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초재선 의원들이 뭐야 당 개혁해야지 예.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초재선 의원들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는 위태롭게 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수준은 정말 너무 아름답게 그래요? 잃었나요? 아름다운 표현인 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좀 독하게 표현하면 정권의 홍위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돌격대 같은 네.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 내부의 취재를 해보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네. 그래도 예전에 우리 당에 그래도 미풍양속과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 보수정당에서는 선배들이 얘기하면 후배들이 좀 듣고 네. 존중하고 얘기도 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중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해당행위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주의 의원이.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일일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뭐 당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읍소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SOS를 보내서 그래서 초재선이 돌격대로 나선 거다. 뭐 이게 윤심이 작용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그 정권은 5년이지만 당은 몇십 년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50년, 60년, 그 100년 정당이 될 텐데 100년 정당 얘기하잖아요. 그 100년 정당을 가는 과정에서 오늘의 이 역사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억되겠습니까? 근데 그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을 네. 이분들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 비판을 그냥 다물고 그리고 무조건 충성하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는 이성과 논리보다 절대자에 대한 맹종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30% 그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27%로 다시 또 주저앉아서 24% 찍고 27% 그리고 다른 여타 조사 기관들의 조사를 보면 30% 내외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확하게 영남 TK 지역당 그 집중되어 있는 그분들만 지지를 하고 있는 거,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지지층.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층 말고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인 건데 네. 이것을 인식하거나 자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남 지역당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네. 짐 싸서 딴 당으로 가야 돼요. 이 당에서 공천 받으면 뭐 합니까? 2024년에 어차피 질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 수도권에 예. 계신 지역위원장들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뭐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네. 장 기자님이 저런 말씀하시면 제가 막 반박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안 되긴 근데 수도권도 대략 네. 20분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거기는 진짜 국민의힘 보수파 강한 지역에서 당선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의 영남 지역의 그 지역처럼 지지가 강한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지역구. 그러니까 네. 그 수도권 의원들도 다른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층 민심의 향방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구에 네. 있는 분들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 정말 당에서 초재선 의원 중에서 중심을 잡아줄 의원들이 없어졌다. 지금 김웅 의원만 크게 그 조금 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 지역구라서 그런 건가요? 거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이거는 옳지 못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본인 소신이 있고 또한 본인 공천을 줬던 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고 이준석 대표랑 상당히 가깝고 여러 가지가 또 있군요. 근데 이제 내부를 취재해 보면 예. 다 털면 한 25% 정도 된다 그래요. 뭐가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이 그러니까 당원들, 예, 당원들까지 다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을 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없어요. 예,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님께서 예. 신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언론에서 물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신윤핵관이라는 세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처음 세대가 이제 권성동, 장제원 뭐 예.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네. 원조 윤핵관.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거 보니까 말끔하게 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것 같아라고 해서 점점 멀리하는 거다라고 지금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초재선 신윤핵관은요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대통령의 직할 통치예요. 대통령께서 뭐 전화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다. 정무수석이나 대통령께서 누가 당대표예요? 직할 통치할 것 같아요. 아니 당무에 개입 안 하신다면서요, 대통령은 또 당의 제1호 당원이니까 뭐 당무에는 당연히 개입하셔야죠. 네. 근데 이제 직접적인 그립을 좀 강화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예.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직접 초재선 의원들 일부랑 직접 소통을 한다. 이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예. 나 전화 받았어. 나 통화했어. 네,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들 스스로가. 네. 네. 그러니까 직접 통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되게 좀 이상한 현상이요.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도어 스태핑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네.
완전히 딴 나라에 계신 것처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아니 지금 뭐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런 질문에 답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으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민생을 챙기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나는 신문을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가 취재해보면 대통령께서 스마트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검색도 많이 하시고. 체리따봉 좋아하시잖아요. 체리따봉도 보내시고. 그리고 전화를 자주 하신다 그래요. 네. 전화를 이러저러한 정치인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통화했다는 의원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뭡니까 그 수혜가 아니었으면 또 원외위원장들 불러서 뭐 식사도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지금 잠정적으로 미뤄져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네. 하여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만나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잖아요. 민생을 챙기느라고 뭐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 어떻게 됐는지 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그랬었죠. 했었는데 예.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뭐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왜 저렇게 표현하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마치 아닌 것처럼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완전히 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마세요. 네, 표현은 조심하시고요. 아니, 장 기자님이 뭐 관심법에 대갑니까? 대통령의 생각까지 어떻게 그러십니까? 예,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위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장승철 소장님 앞서 이제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문제도 짚어주셨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지금 뭐 보수 괴멸이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이재명 1인 체제 친명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 완전히 거예요? 이제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거기도 공천권이죠. 2024년도에 당연히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재명 당대표가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구한테 줄 서야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줄 서야지. 그럼 다 친명으로 다 되는 거죠. 네. 소수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뭐 비명계로서 견제 역할을 할 거다. 이게 막 많은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완벽하게 장악됐다. 그렇게 봐야죠. 그냥 알아서 줄 쓸 거예요. 아하. 정치를 하고 싶거나 공천받고 싶거나. 장윤선 기자 같은 생각이세요? 그 친명이라고 그러니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분석을 하시는 잣대에 따라서 이해찬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뭐 일부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찬 대표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근데 이미 있어요. 정계 은퇴하신 분인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하고 싶은 분들로 판을 짠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 과거에 뭐 일테면 정세균 개였다, 뭐 이해찬 개였다, 누구 개였다라는 것이 지금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인선되어 있는 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거 같은데 앞서 이제 영남 지역 정치인들 향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누군가의 최고위원이나 뭐 당직자들은 호남 지역에서 계속 그 공천만 받으면 계속 당선돼서 문제가 됐던 그런 호남 지역에 어쨌든 정치개혁 의제를 정치혁신을 좀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친명체제로 확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탕평 인사하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박구영 정남대 철학과 교수를 임명했어요. 일각에서는 뭐 이 대표 팬클럽 지역회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이재명 당 대표도 조그만 틈도 안 보이고 내가 완벽하게 당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나에게 가해져 오는 사법적인 리스크를 일치 단결해서 한번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 7인회 멤버 선거 당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중에 김병욱, 김남국 의원 당직을 이번에 맡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맡았죠. 그래서 지금 조금 말들이 있는 게 전략기획위원장하고 지금 누굽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김남국 의원이 맡은 게 이제 미래사무부총장이라는 직함인데요. 그동안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 당직은 좀 맞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다시 또 이제 들어온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되게 어린 후배 연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편하게 얘기하기도 쉽고 뭐 그래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세간의 비판은 많다. 비판은 이런 많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장성철 소장님. 네. 윤핵관, 신윤핵관 그리고 일방적인 그러한 대통령 중심 체제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지율 떨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런 친명 체제로의 전환이 유사한 효과일까요? 아니면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당을 단기간에 장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이 다른 얘기를 용납하지 않는 일관된 또한 한 목소리만 나오면은 그 당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개파 배분, 통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목소리를 남겨두고 살려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